일단 이렇게 일사천리로 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선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탄핵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합의제 기구죠. 행정기구고 행정기관이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들어와서 5명이서 같이 합의해서 결정해서 표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둘이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나요? 저는 나중에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예. 재판 걸면. 그러니까 이걸 이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지려고 그냥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지 않고. 전 제 느낌엔 계속 그래요. 계속 느낌 보면 네. 약간만 좀 미래를 보면 네. 할 방법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급한 것 같아요. 우리 YTN도 사실은 네. 차근차근 하면 돼요. 유진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정리할 때도 눈에 안 띄게 할 방법도 있고 KBS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네. 그 사람들이 소송 걸 가능성을 만들고 네.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법정으로 가면 전반적으로 다 저기 박문진 예. 걸었던 게 대부분 큰 이유가 둘이 앉아서 도장찍어서 걸린 거거든요. 네. 박문진 이사 예. 해임하고 이런 부분들. 예. 저 그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도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부산 경남 지역에 현장 취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입틀막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민주주의 후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는 더 무슨 짓 할지 모른대. 막 이러면서 그렇지. 일단 여기서 우리가 뚝을 막아야 된다. 돌이라도 하나 더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후퇴, 표현의 자유 후퇴, 언론 자유의 후퇴. 이런 그러니까 것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YTN, KBS, MBC를 잡는다 해가지고 네. 잡히지가 않아요. 네. 예전에 한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방송국 딸랑 두세 개 있고 그래요. 뉴스 신문사는 뭐 조중동 몇 개 볼 때 한겨레 경향 이런 거 겨우 나올 때 네. 그 무렵이면 이렇게 한다 막 먹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매체가 존재하고 맞아요. 있고 예. 국민 의식들이 이 사람들보다 몇 갑절 더 머리 위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꾸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선거도 다 예상했던 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을 보면 맞아요. 다- 선거고 언론장 다 예상했 네.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여튼 그대로 하고 있어. 하나도 예측이 벗어나지가 않아. 너무 대단해요. 그대로. 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여. 그대로 하면 네. 그대로 그 속이 몇 석 나올지 그대로 내 말은 안 하겠지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주위에 국민의힘에서 주의를 줬던 거고 그러니까. 다 줬잖아요. 근데 정치 맘대로 그 주의 반대로 네. 했잖아요. 결국은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더 어려워진다 상황이. 그렇죠. 언론 장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한다고 효과도 없을 되지도 뿐더러 않고. 더 이래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역효과 나고 있어요. 다 나고 있잖아요. 네. KBS 같은 거 그래 안 해도 네. 어차피 안 봐요. 네. 그 착각을 하고 네. KBS에 뭐 주진우나 이런 사람이 최경영이 뭐 해가지고 당신들 지지율 떨어지고 뭐 민주당 지지 올라간 것 같아요. 큰 착각이세요. 답답하다 진짜.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답답하- 안에 있으면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거 전략 안 봐요 그거 아무도. 답답하다 진짜. 진짜 답답하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하고 있냐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네. 배승희 변호사는 누가 발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혹시 취재한 거 보면 있으세요? 취재는 안 했는데 제 네. 느낌 제가 전날 하차 통보가 받은 날이 하차하는 날 네. 전날 4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오후 4시에? 네. 네. 내일부터 나오면 내일이 마지막이다. 와. 이럴 뻔한 것 같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는 근데 그건 너무 심하잖아. 네, 네.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그러고 다음 날 방송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조간신문 일찍 세계일보에서 네. 후임자로 배승에 나와 있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야. 우리 제작진 중에 높은 사람 알았겠죠. 예, 예. 약간 의논하던 상황이에요. 배승이냐 아니냐 할래 말래. 예, 예. 그리고 YTN 라디오 출연료가 많지가 않아요. 배승희 씨. 별거 다 얘기한다. 얘기해도 되죠. 뭐 예, 그렇게 예. 엄청 많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엄청 많지가 예. 않기 때문에 YTN 예.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디오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굳이 그 사람이 뭐 100만 이상의 유튜버인데 그 노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시간을 버리고 온다? 예. 글쎄. 근데 문제는 시간이 딱딱딱 정해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배승희를 저는 정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리를 빼야지만 배승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박지훈 빼고 그 자리에 예, 저는 배승희 그렇게 생각이 꽂는다. 들어요. 예.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뭐 예. 방심에 또 넣어봐요. 예. 아니면
아니요, 알고 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통보받고 네.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한 24시간 되기 전에 끝났으니까 24시간 뭐야? 와. 10시간도 안 돼서 끝났으니까 아, 진짜 헛헛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예. 없죠. 그러니까 지금 TBS 문제도 그렇고요. TBS에서도 느닷없이 이렇게 그렇죠, 나오게 똑같죠.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YTN에서도 이렇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벼락같이 쫓겨난 거고. 네. 그러니까 매번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그냥 박지은 변호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많은 대중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랑 같이 한 네. 한 코너 20분짜리 뭐 40분짜리 한 코너가 막 100만 뷰 막 넘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만의 시청자들이 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다 우롱한 처사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엄청 급했고 아마 정권을 잡으면 그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 예.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판단이 저는 착오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TBS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 그 TBS에서 나간 김어준 뉴스공장이 더 잘 돼요. 뭐 그럼 잘 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완전 더 거기다가 그 여론조사 기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네. 그 여론조사 기관 꽃이라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도 앞에 막 출렁거린다고 막 했는데 사실은 기전은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심판 기준 과표적 정도였는데 네. 그것을 국민들한테 사실 보여주려고 했던 거를 못 보여준 거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꽃, 뭐 뉴스 네, 아니면 여론조사 네. 꽃에서 계속적으로 여론조사 보내줬기 때문에 막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네. 본인들이 생각 TBS 없애면 김어준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랬고요. 더 크게 10배 더 살아났고요. KBS도 마찬가지예요. 네. KBS가 뭐가 돼? KBS만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YTN도 존재하면 사라지려고 그러고 MBC는 하다가 실패하니까 더 존재감이 있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하고는 결론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게 안타깝습니다. 아유, 박지은 변호사 정말 안타까워요. 속이 진짜, 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이 다 후련하다. 정말 멍충이들 같아요. 아이고 그래 그 정도는 뭐 괜찮- 멍충이 괜찮지 않나? 그 정도는 써도 개 되나? 같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 요새도 깜짝 놀랐어. 개 같은 얘기도 해도 돼요. 개 아니 같다고 근데 깜짝 했으니까. 놀랐어. 그래도 공당의 대표가 보수 정당의 멋 같다 하면 되잖아요. 멋 같다고. 그 개 같다 하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이렇게 욕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힘들다는 대표가.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들어. 얼마나 힘들면 개 같다는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니요, 자기 얘기예요. 개 같은 소리는 자기가 한 개 같은 소리잖아요. 박 변호사님 아무래도 옛날 TBS에서 하던 거 짤짤이 쇼 다시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제한이 별로 없어서. 아니 한번 짤짤쇼 근데 만약에 또 공중파로 가잖아요. 네, 또 너무-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전 바뀌어요. 아니 근데 변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검술이야? 바뀌는 거예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요. 네. 여기는 이 정도 단어는 쓸 수 있다. 여기는 쓰면 안 된다. 욕만 하지 말자. 욕을 하자. 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방심이 사람들아? 이 멍충이들아? 아 답답하다. 아 근데 박 변호사님 나와서 진짜 속 후련하게 사이다가 여기 있었네. 그거 어떻게 그동안 이거 참고 살았어요? 그러게요. 힘들었죠. 이거 딱 질문지 들고 여기에 써서 혹시라도 뭐 저 징계 이런 거 받을라 맞아요. 걱정하면서 그 앉아서 그러니까 시간 계산하고 있잖아요. 시간 계산하고 10초, 15초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유, 막, 진짜 못 예, 살겠다. 그런 거 하시던 분이 이렇게 나와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저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언론은 언론이고 네. 최근에 보면 스트레이트 어제 나온 보도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보셨죠? 예. 그 무슨 스웨덴에서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점점 우리가 독재화로 가고 있다. 근데 예전만큼 우리가 세게 잘 못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독자로 가고 있다고 해서 지표가 보니까 이게 뭐 반대로 돌아가는 지표를 이렇게 그려놨던 네.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언론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돼 있거든요. 뭐 우리 치즈점, 편의점 같은 편의점도. 것도 언론 저는 기관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바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이 오히려 이렇게 언론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게 네. 저는 선거의 표심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그렇게 일할 필요 제가 없는데. 저도 돌아다니면서 뭐 박 변호사님도 많은 분들한테 들으시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근데 저희 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특별하게 말씀이 좀 없으신 분인데 네. 오로지 진료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드라이브는 계속 안 하는 겁니까? 드라이브. 그래서 아이고 오래됐는데요. 옛날부터 드라이브인데. 옛날 일이긴데 그랬더니 저녁이 너무 헛헛하다는 거예요.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역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도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즐겁게 청취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방송들을 다 없애고 있으니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한지 오히려 역행하는 민심을 만들고 있다. 잘못하는 거. 너무 잘못하고 있다. 놔두면 사실 놔두면 어쨌든 알아서 간에 또 정리해요. 자정이 돼요. 그럼. 드라이브 제가 꽤 많이 출연했지만 출연했잖아요. 출연 입장에서 네. 드라이브가 실제로 일단 유머 코드나 이런 거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 코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작동했다 그러면 별말 없을 건데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인데 실제로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연자 배치라든지 네. 그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불편한가 봐. 누가 몰라요 누군지. 한 사람? 되게 두 불편한가 봐. 그러고 불편하면 물어봐요. 진짜 불편한 일인지 이게 네. 아니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거의 아니야? 넘고 넘어갈 일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체로는 그냥 대체로 그래요. 네. 사실은 그게 정말 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만들음으로써 드라이브를 이렇게 저렇게 종료시킴으로써 최욱이라는 진행자를 더 만들어주고 그럼 최욱이 지금 MBC 앵커 메롱 메롱. 뭐냐고. 네,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어제 그 스트레이트 보도에 네. 따르면 KBS 변화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이 나왔어요. 네. 여기 보면 박지훈 변호사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우파 중심의 인사를 기용해라. 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금 삭감으로 그 폐국 위기에 처한 TBS 그리고 공적 지분이 민간 기업에 팔려가서 사실상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민영화 네. 됐다고 봐야 되죠. 이제 YTN은. 그렇죠. YTN은 민영화됐고 네. KBS 방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사실 간단하게 KBS는 그 이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절차를 고리 거친 것 같은데 네. YTN은 회사 자체를 바꾼 거죠. 공용에서 뭐 네. 이번에 마사회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저기 자본을 이제 갖고 있었던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네. 유진이라는 회사가 가져가면서 그 유진이라는 회사는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네. 보수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예요. 네. 아니 막 조선하고 동아하고 봐 얼마나 공정하냐고 에? 정상적으로 적당하냐고. 근데 MBC 이런 데 노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봐 공영은 안 된다고 회사가 했는데 착각하는 게 네. 회사가 하게 되면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간단해요. 네. 한 명의 사람만 잘 손질하면 언론 지역이 바뀌는 거거든요. YTN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진만 잘 만들면 원하는 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진이 아니고 예컨대 YTN이 그냥 공용이니까 뭐 노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래서 YTN 노조가 한다고 그러면 한 명한테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기관 이거는 민주당이든 저는 국민을 똑같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똑같아요. 민주 정권에서도 그때 제 기억에 네. 노정면 당시 지금 후보인데 노정면 보도국장 못 올라가 떨어져요. 그렇죠. 가반수 맞아요. 획득을 못해서 이거는 권력이 작동할 때 다수가 막는다는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한 명만 있으면 예. 권력 작동하기 매우 편하죠. 유진 너 조사해버린다? 그러면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예. 한 명만 딱 있을 때. 자 그런 거를 노리고 지금 하는 건데 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MBC는 잘못했다. 그리고 노조가 끼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프레임인 거죠. 보수 언론의 노영 방송. 그렇죠. 노영방 플레이. 노영 방송 이렇게 프레임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면 십수년 넘도록 맞습니다. 계속 이런 프레임을 가동시키니까 마치 노동조합이 있는 언론사는 노조 편만 들어. 그렇지 않아요. 국민 편 들죠. 진짜 대부분 국민 편 들고 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대다수 한 명의 결정을 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집단지성이 얼마나 훨씬 중요한데. 나아요. 그 집단지성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요.